해안반도 천리포 해수욕장 옆. 유난히 나무들이 울창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곳이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12번째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목련과 호랑가시 나무를 보유한 것은 물론 1만 4천여 종, 국내 최다 수종을 자랑합니다. 갯벌에 인접한 불모지였던 이곳이 오늘날 세계 식물학자들이 찾는 곳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평생을 건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나무를 자식처럼 돌보며 풀 한 포기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 나무를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닌 나무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 그가 평생에 걸쳐 모든 재산과 열정을 쏟아부어 만든 나무들의 친구, 천리포 수목원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위치한 천리포 수목원은 자연훼손을 우려한 설립자의 뜻에 따라 전문가나 식물학자들 중심으로 개방되다가 2009년부터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곳은 한겨울에도 활짝 핀 꽃들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한겨울에 피는 건데 여기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인 줄 착각했어 아까. 하나 둘 셋. 좀 사람 좀 빼고 좀 찍자. 이 언니들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여기는 자연 상태가 그대로 좀 보존이 돼가지고 그 수목원이 된 것 같아요. 옛날 다른 데는 많이 심어놓고 가꿔놓고 만들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그렇게는 했지만 자연적인 그런 수목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손좀 흔들고. 국내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내내 멋진 장관을 연출하곤 하죠. 1만 4천여 종. 수종이 다양하다 보니 월동 준비를 하는 시기도 방법도 다 조금씩 다른데 어린 묘목일수록 조심해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티부치나라고 티부치나 그리고 분홍색 보라색 피는데요. 보라색 지면 월동 안 되니까 제가 온실에 옮기도록 힘을라고 좀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온실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죠. 그대로. 수목원에는 모두 8개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곳에서 씨를 뿌려 어린 묘목을 만들기도 하고 교배를 시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나무들 생명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일하는 일꾼들 중에는 이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1년 과정 수목 전문가 훈련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도 있습니다. 대학 휴학생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나무들이 지닌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좀 참빗살 나무가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인데 그 좀 참빗살 나무가 낙엽이 달려있는 모습이 이렇게 모빌이 달려있는 모습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서 요즘에는 그 나무가 가장 좋아요. 네. 직접 만지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식물들에 비해서 여기 수목원 식물들은 더 다양하니까요. 품종이나 그런 색깔이나 그 모양새가 더 다양하니까
그런 걸 보는 것 자체도 저에게는 좀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 가꾸면서 이제 여름에 가꿨다가 가을에 또 새순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런 게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나무를 가꾸고 새순이 자라는 걸 보며 느끼는 기쁨. 이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나무를 돌보는 사람이 갖는 가장 큰 재산일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삽수 조제로 먼저 나뭇잎을 군데군데 잘라 양분이 나뭇잎으로 몰리지 않게 합니다. 그 뒤 물에 불렸다가 성장 촉진제를 묻혀 미리 준비한 영양분이 많은 흙에 심게 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나뭇잎 하나가 식물체 하나로 번식하고 자라나게 됩니다. 나무 기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드닝이 취미생활 중에 최고로 높은 단계의 취미활동이거든요. 가드닝이야말로 요즘 최고지 이게. 하루 종일 요래 앉아가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데 이제 저기서 갔다가 이제 넣고 요게 다시 뿌리가 나고 옮기고 이런 과정을 보면 세상이 지구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방법으로 나무 심기를 평생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수목원을 만든 민병갈 박사입니다. 갯벌옆 언덕, 불모지 땅 태안반도에 자신의 전 재산과 열정을 바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 40여 년 만에 세계가 주목하는 아름다운 수목원을 일궈냈습니다. 그가 불모지를 숲으로 바꾼 땅은 자그마치 19만 평. 그야말로 눈물 어린 헌신으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민병갈 원장은 일본이나 유럽의 정원처럼 예쁘게 보이기 위해 나무 자르는 걸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연스러운 정원을 훨씬 좋아했습니다. 사람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게 상처를 주는 걸 폭력이라고 생각했죠. 천리포 수목원에는 한쪽에 번개를 맞아 반만 살아있는 나무가 있는데 보통은 보기 흉하다고 나무를 베어버리겠죠. 그러나 민병갈은 오히려 안쓰러워하며 나무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피해가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딸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했던 가난한 농부의 간청으로 이곳 땅을 사게 된 민병갈. 그는 헐벗은 땅이 안쓰러워 하나둘 나무를 심기 시작해 19만 평에 이르는 대지를 푸르른 숲으로 가꿔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는 우리나라 삼림 역사에 크게 공헌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숲의 명예전당에 5번째로 헌정되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나무란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평생을 나무에 헌신했던 것일까요? 우리 인간을 보호해요. 나무만 있으면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혜택이 있어요. 나무. 여기 줄이 보이는 동안에 기분 좋아요. 자연이 보고. 나무만 아니고 벌레도 좋아요. 벌레 다 좋아요. 100% 자연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기고 가꾼 숲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져 사람은 물론 동물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곳보다 띄엄띄엄 출입이 제한된 수목원이 있습니다. 민병갈은 왜 이렇게 연결되지도 않은 땅들을 수목원으로 가꿨을까요? 서울에서 대개 이제 주말에 이쪽에 천리포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일요일날, 월요일날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복귀하시고 하시는데, 그분이 늦게 오시든 어두워가지고 여기 도착하실 때도 있고 좀 일찍 오실 때도 있는데, 오시면 우선 당신이 궁금해하셨던, 서울에 계시면서 궁금해하셨던 그 식물을 먼저 가서 봐야만이 그것이 그분 이제 일과 시작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관심, 애정. 부원장이 젊은 시절이었던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토를 개발하느라 나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병갈은 수목원 조성 초기부터 단 한 그루의 나무조차 훼손되거나 다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소나무요, 일부 감벌 좀 해낼 필요성이 없을까요? 하면 저 반대예요. 보존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면은 다른 데 찾아야 돼. 여기 안 돼요. 이 소나무, 저쪽 소나무 여기 영원히 있어요. 영원히. 나무 한 그루 건드리지 않고 수목원을 조성하려니 그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닷가 방풍림을 조성할 때에는 도로도 채 포장되기 전이라 모래사장에 차가 수차례 처박힌 끝에 간신히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좀 크게 구분한다고 하면 7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게 구획된 그런 공간에서 시작된 천리포 수목원이 아니고, 어떤 조금씩 기회가 되면서 또 지역 일단 땅이 구입이 가능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이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지금 성 같은 경우도 그 중에 일부라고 이제 보시면